작지만 강한 기업.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윤현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 노동자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엄마 노동자라는 말은 일을 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출산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산업 현장에서 엄마 노동자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6%는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나 동료들이 최대 3개월인 출산휴가 때문에 생기는 업무 공백, 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여성을 마뜩지 않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이 한 명당 1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활용해본 남녀 노동자는 단지 19.9%였습니다. 쓰지 못한 이유로는 육아휴직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주나 상사 등은 임신, 출산 여성에게 직간접적으로 퇴사를 압박하거나 채용 면접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별을 겪고도 대다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 삼아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0.8%로 1위, 또 문제 제기 후에 안 좋은 소문과 비난, 따돌림을 당할까 봐가 2위, 그리고 마지막 3위는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육아휴직 후에 잘 놀다 왔느냐, 나는 출산 후 바로 돌아왔는데 세상 좋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상사나 동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출산과 육아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후에는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서 떠밀려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기업 문화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와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장점인 중소기업들입니다. 혜민 씨, 네. 저희 작지만 강한 기업이 첫 방송 후에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이 엄청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디어 디자인 분야와 유통, 운송, 무역 분야 중소기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와 디자인 분야는 특히나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기업 문화도 자유로웠는데요. 그러면 먼저 미디어 디자인 분야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디어와 디자인 분야의 업무는 주로 광고와 관련된 업무인데요. TV, 온라인 등등으로 송출되는 미디어 광고를 제작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5개의 광고나 건물 내에 DP하는 광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고 재미있는 광고를 개발하고 제작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혜미 아나운서는 요즘 관심 깊게 본 광고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임이 지뢰찾기랑 아, 틀린 그림 네. 찾기일 정도로 제가 네. 게임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한 게임 광고를 봤는데 저도 모르게 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퇴근 후에는 그 게임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왠지 혜민 씨가 말하고 있는 그 광고 저도 알 것 같은데요. 조혜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게임 광고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중소기업들 중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눈이 즐거운 재미있는 광고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유익한 정보 마구마구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첫 번째 중소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브랜딩부터 퍼포먼스, 디지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각 영역 전문 그룹으로 구성된 토탈 마케팅 에이전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랑몬스터라는 기업인데요. 기업 소개에 앞서서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혜민 씨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제가 또 맞히는 건 제 전문이니까. 네, 좋습니다. 키워드는요, 바로 맥주 3000cc와 소주 2병, 그리고 넥슨, 넷마블, 캐논입니다. 완전 어려운데 그래도 되게 재밌는 키워드네요. 네. 우선 맥주 3000cc와 소주 2병. 제 주량은 아니고요. 아, 네. 뭐 회식할 때 맥주 3000cc와 소주 2병 이상은 주문할 수 없는 그런 뭐 술을 강권하지 않는 회사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하긴 요즘은요,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키워드는 그랑몬스터의 채용 시 우대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우대사항이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와 체력과 말빨이 누구보다 뛰어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 3000cc와 네. 소주 2병 이상 마시지는 못해도 네. 흥이 넘치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네. 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넥슨이랑 넷마블 또 캐논이라는 키워드도 뭔가 독특한 거랑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넥슨과 넷마블, 캐논에서 일하신 분들 대환영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아. 너무 멀리 갔나요? 네, 조혜민 아나운서 오늘은 오답의 연속이네요. 네, 오답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랑몬스터의 넥슨과 넷마블, 캐논이라는 키워드는요, 바로 그랑몬스터가 제작한 광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넥슨과 넷마블, 캐논이 그랑몬스터의 고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넥슨이랑 넷마블, 캐논은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기업 중의 대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대단하네요. 그만큼 광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랑몬스터라는 이름도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랑몬스터의 그랑은 깊고 거대한, 그래서 아무도 개척하지 못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몬스터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창의적인 광고 회사답게 회사 이름도 평범하지는 네. 않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광고나 미디어 쪽 일은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과 딱 맞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랑몬스터 기업에 대해서 혜민 씨가 좀 더 알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그랑몬스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랑몬스터는 설립 8년 차로 직원 수 53명, 또 매출액 90억 원의 중소기업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광고 플랫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구현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기술의 보유로 마케팅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캠페인 모든 단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랑몬스터의 서비스 분야에는 3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캠페인 플래닝은 브랜드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비자 인사이트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과 플랜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런칭 캠페인, 업데이트 캠페인, 브랜딩 캠페인, 그리고 세일즈 캠페인, 프로모션 캠페인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크리에이티브에 한계를 두지 않고 넘치는 아이디어로 전략적 컨텐츠를 생산합니다. 비디오, 3D 모션, 웹페이지, 배너, 프린트, 뉴미디어 컨텐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컨트롤은 소비자들의 접점에서 브랜드가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 플랫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TV, 온라인, 모바일, SNS, 바이럴 등이 있습니다.
이 플랜을 구성하는 것부터 콘텐츠 생산까지 그랑몬스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토탈 마케팅 에이전시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그랑몬스터인데요. 5가지 분야로 그룹이 나누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조혜민 아나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탈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하는 종합 광고 대행사인 그랑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전문 에이전시인 그랑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디어 전문가들의 효율과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미디어 플래닝, 바잉 업무뿐만 아니라 자사 5개, IPTV와 디지털 미디어 제공 운영 및 세일즈 업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미디어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 ATL 광고와 5개 매체를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더블트리라는 곳으로 퍼포먼스 광고 에이전시 분야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이라는 곳인데요. 웹 전문 에이전시로 쇼핑몰 광고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루컬러라는 에이전시는 디자인 전문 에이전시로 크리에이티브 제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생산부터 제작, 유통까지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랑몬스터가 제작한 광고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랑몬스터가 제작한 광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도 그랑몬스터가 만든 광고구나 하고 저도 놀랐는데요. 저만 감탄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VCR로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 게임. 어둠이 끝나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눈부신 MMORPG의 시작, 여명. 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모르는 분이 없는 요즘 핫한 게임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프로모션 무비와 국내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피파 온라인의 프로모션 무비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독보적 존재감이 더 확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이런 광고 쪽은 창의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랑몬스터는 디지털 마케팅을 이끌어 나갈 디자이너와 마케터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케터 부분은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와 플래너, 그리고 디자이너 부분은 그래픽 디자이너, 모션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쪽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그랑몬스터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요. 현직자들이 말하기를 게임 마케팅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회사이고 또 광고주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 그랑몬스터 출신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던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현직자분은 게임계에 굵직한 클라이언트를 두고 있는 게임 광고 회사로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게임들의 광고를 다수 제작해왔고 게임 광고 일을 해보고 싶다면 꼭 추천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와, 혜민 씨 이렇게 구직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업을 만나볼까요? 네, 기업 소개에 앞서서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떨리는데요. 네. 요즘 다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윤현야 아나운서 한번 맞춰보시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 하는 절차라 혹시 잠금 화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일단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부분은 보안을 위해서 잠금 화면을 걸어두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잠금 화면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잠금 화면이 정답 맞나요?
너무 한 번에 맞히신 거 아, 아니에요? 그랬나요? 맞습니다. 평균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일평균 잠금 해제 횟수 60번, 그리고 매 11분에 한 번씩 잠금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하루에 60번 정도는 반드시 잠금 화면을 네. 본다는 말이잖아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60번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라면 여기에 광고를 해도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윤현미 아나운서 이렇게 다 맞히셔도 되는 겁니까? 아, 그랬나요? 왜냐면 저도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꼭 해놓습니다. 그래서 쉽게 맞췄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에 소개할 기업이 바로 이 스마트폰 잠금 화면과 혹시 관련된 기업일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설립 6년 차, 직원 수 55명, 그리고 매출액 무려 300억 원의 버즈빌이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조사하면서 와, 정말 이 회사만큼은 꼭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지면 복지, 또 분위기면 분위기, 정말 나무랄 것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아, 기억나요. 네네. 조유미 아나운서가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그 회사 맞죠?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선 버즈빌의 사업 분야와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버즈빌은 이 모바일 잠금화면 최적화를 통해서 광고주와 파트너를 더 많은 사용자들과 연결되도록 한다는 미션 아래 2012년 설립된 모바일 첫 화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사업 분야는 버즈 스크린인데요. 버즈빌은 모바일상 첫 화면, 즉 잠금 화면에 광고와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글로벌 잠금 화면 애드 네트워크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광고와 다르게 핸드폰의 첫 화면인 잠금 화면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한 것인데요. 2017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사업을 확장한 버즈빌은 모바일상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인 잠금 화면을 통해 수백만 유저를 연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대 잠금 화면 미디어 플랫폼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 버즈빌은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소프트뱅크 벤처스, LB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유수의 투자사들을 통해 총 160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매출액은 매년 2배 이상 성장, 이익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 규모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 벤처로 선정되며 전문 연구 요원을 정원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2배 이상 매출이 성장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장래 유망한 중소기업인데요. 2012년 설립 이후로 2013년 버즈빌은 허니스크린 앱을 런칭했고 2014년에는 허니스크린 앱을 대만에 런칭하고 매출 4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15년에는 600만 유저를 돌파했고 2년 후인 2017년에는 전 세계 30개국에 진출하면서 세계 최대의 잠금 화면 광고 플랫폼으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1,700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3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네요. 2012년 설립 이후에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유저 300만이라니 진짜 놀랐습니다. 혜민 씨 말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기업인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현재 85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서울과 도쿄, 뉴욕 그리고 타이페이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80% 이상의 잠금 화면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꾸며 매년 2배 이상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버즈빌은 국내에서만 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버즈빌은 왜 다른 것도 아닌 이 모바일 잠금 화면에 집중하게 됐을까요? 사실 잠금 화면 하면 사무실에서 쓰는 PC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버즈빌이 모바일 잠금 화면에 집중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일평균 잠금 해제 횟수는 60번이고 또 매 11분에 한 번씩 잠금 해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버즈빌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것인 잠금 화면에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새로운 광고 유닛을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스마트폰을 늘상 사용하면서도 쉽게 지나쳤던 부분들을 버즈빌에서는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개발자나 발명가들이 흔히 말하기를 어디서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버즈빌도 영감을 받아서 잠금화면 광고를 개발하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2012년 버즈빌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잠금 화면을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영감을 받아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이후 버즈빌은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잠금 화면을 통해서 유저와 세상을 연결하고 전 세계 최대 모바일 첫 화면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보는 곳일수록 광고 효과가 뛰어난 거잖아요. 버즈빌의 잠금 화면 광고 효과는 또 어떤가요? 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비라는 것도 수요자가 많을수록 광고비도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버즈빌의 잠금 화면 광고는 띠배너 광고 대비 CTR 10배의 효과가 있고요.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잠금 화면 광고를 통해서 효과적인 모바일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금 화면을 통해 흥미로운 컨텐츠와 프로모션 정보를 노출하여 유저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요. 유저들에게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 뉴스와 핫딜 그리고 광고를 잠금 화면을 통해 유저들에게 노출시키면 광고주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와, 유저들은 잠깐 광고를 본 대가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또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혹시 국내에 파트너사나 제휴사가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버즈 스크린은 SK 플래넷의 OK 캐시백과 11번가 KT 클립과 후후, 롯데 L포인트, CJ1 등 국내외 50개의 다양한 파트너사와 제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개국에서 특허받은 간단한 SDK로 버즈빌은 파트너사만의 잠금 화면 앱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더 큰 만족도를 제공하고 파트너사에게는 고객의 충성도 제고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잠금 화면을 통한 모바일 사용자 경험의 무료화를 위해서 오늘도 버즈빌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와, 버즈빌 직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 그랬나요? 네. 네. 버즈빌 홍보팀에서 윤현유 아나운서한테 곧 연락 올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랬나요? 네. 제가 조금 더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즈 스크린은 기존 모바일 앱의 잠금 화면을 활용한 광고 모듈을 추가 삽입하는 아이디어와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제휴 매체사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즈빌의 파트너사는 스마트폰 첫 화면을 통해 맞춤형 컨텐츠를 앱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앱의 주목도와 사용 빈도를 높이고 고객의 충성도 또한 증진시킬 수 있는 거죠. 현재 전 세계 30개국 1,700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며 주요 광고주로는 이베이, 삼성, 아디다스, 도요타, 제규어 및 BMW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버즈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업 분야부터 사업 영역까지 끝이 없이 이어지네요. 이쯤 되면 저희가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네. 바로 기업 문화와 복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 회사에서는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2012년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답게 자유로운 분위기와 또 수평적인 문화가 돋보일 것 같습니다. 조혜민 아나운서, 설명 좀 더 해주시죠. 네, 제가 버즈빌의 특별한 문화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버즈빌의 직원들을 든든하게 해주는 아침 식사와 간식 무제한 지원이 있고요. 또 업무 효율을 위해서 오전 10시 이내로는 자율 출근이 와. 가능합니다. 외국어 교육비, 사내 외국어 수업 지원과 또 무제한 도서 구입비 등의 직원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즈빌 전 직원들에게 맥북 프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전 직원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와, 지금 몇 가지나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저 지금 무지 감동받았거든요. 감동까지요? 네. 어떤 부분에서 특히 감동받으셨나요?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은요. 사실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 직원끼리 다 알지도 못하고요. 또 팀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는 보통 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식이란 것이 명목은 친목 도모이지만 결국엔 술 마시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구직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버즈빌의 친목 도모를 위한 문화생활이라는 기업 문화는요. 정말 직원들을 배려하는 착한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은 주로 어떤 걸 하게 될까요? 네, 주로 영화 관람, 볼링, 또 필드 트립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해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저 이러다가 우는 거 아닙니까? 네, 궁금해요. 더 알려주세요. 네, 버즈빌의 전 직원들은 모두 영어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료주의적인 문화를 전부 없앤 거죠. 사장님, 이사님 등등 이런 호칭 없이 제일 막내가 사장님을 부를 때도 영어 이름을 부른 거죠. 와, 정말 앞서 나가고 딱 깨어있는 회사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수평적인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군요. 사실 광고 분야에서는 개개인의 창의력과 또 독특한 발상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버즈빌의 분위기라면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이 쑥쑥 튀어나올 것만 네. 같습니다. 그리고 버즈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즈빌이 추구하는 5개의 가치, 드림, 포커스, 릴레이션십, 페이션스, 빌리프인데요. 저는 여기서 2가지가 와닿더라고요. 먼저 관계를 의미하는 릴레이션십인데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듯 지금 내 옆에 동료와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 그리고 믿음, 신념이라는 의미인 빌리프는 긍정적인 마음과 신념이 있다면 결국 저 하늘의 별도 잡을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깊게 생각해서 정했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게요. 혜민 씨 버즈빌에 너무 저처럼 빠지신 거 아닌가요? 마지막까지 버즈빌 소개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네. 윤현유 아나운서 혹시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에서 발행하는 국제 경제 신문이고요. 세계 3대 신문 중 하나인데 런던 본사에서 매일 출판되는 공신력 있는 아침 신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의 최고의 매일 신문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각지의 시사 뉴스와 각지의 경제 분야를 보도하는 신문.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시아와 태평양의 고성장 천대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기업은 104곳이 순위에 올랐는데요. 버즈빌이 바로 연평균 성장률 862%를 기록하면서 104곳의 한국 기업 중 2번째로 높은 순위인 56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정말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분위기면 분위기, 그리고 또 훌륭한 실적까지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버즈빌에 대한 감동은 나중에 네. 마저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음 기업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윤현유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키워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떤 회사인지 맞춰보시겠어요? 문제 내는 거에 너무 재미 들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요? 네, 문제 내주십시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업의 키워드는 바로 OTP와 SQ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OTP는 은행의 시크릿 카드처럼 사용하는 인증서 개념이고 또 SQ는 국민정보보안지수인 시큐리티 IQ의 약자인데 저 알 것 같아요. 보안과 관련된 기업이죠. 혜민 씨 실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설립 20년 차의 직원 수 140명, 매출액 210억 원의 라운시큐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기업 이름의 의미가 왜 이렇게 궁금할까요? 라운시큐어라는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당연하죠. 각 기업의 이름에는 대표님의 철학과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라운시큐어는 즐겁다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인 라운과 보안을 의미하는 시큐어가 만나 보안을 즐겁게 이끌겠다는 기업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이라고 하면 조심스럽고 또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어려운 일을 즐겁게 이끌겠다는 의미군요. 보안을 즐겁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또 하셨을까요? 라온 시큐어라는 회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라온 시큐어는 즐거운 보안 세상을 만들어가는 ICT 통합 보안 선도 기업으로 급변하는 ICT 환경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로 ICT 통합 보안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보안, 사물 인터넷 통합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 개발로 최고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최고의 모바일, 사물 인터넷 통합 보안 전문 기업으로 끊임없이 신기술을 연구하여 고객에게 안전성을 넘어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교육 사업으로 기업 보안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혜민 씨가 알려주시겠어요? 네, 라온 시큐어의 주요 사업은 보안 솔루션 개발과 구축 및 컨설팅, 그리고 보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안 인증 서비스에서 유심 스마트 인증, 간편 인증 등이 있고요. 또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는 원가드, 모바일 OTP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제품은 PC 보안, 유비쿼터스 계정 관리, 기기 인증, 침해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 라온 시큐어가 받은 상과 또 인증서가 여러 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라온 시큐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보안 세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 7월 9일 제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민간 단체 부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먼저 수상했고요. 국가 공공기관의 암호 기반 제품 납품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시험계약 체결 및 결과를 통해 국가정보원에게 도입 가능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인 국가정보원 국가용 암호 제품에도 등록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라온 시큐어는 특허도 어마어마한데요. 총 16개의 특허를 획득했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상 키보드를 이용한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과 스크롤 방식의 가상 키보드를 이용한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웹사이트, 그리고 검색 기반의 피싱 사이트 선별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있고요. 또 이미지를 이용한 메모리 해킹 방지 및 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짱짱한 스펙을 가진 라온 시큐어의 고객사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조혜민 아나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라온 시큐어의 고객사는 크게 3가지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등 주요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법무부, 국세청, 대법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은 삼성과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다음 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직원 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와 금융과 통신업체 등 개인정보 보안이 더 철저하게 요구되는 기업 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이 보안이 특히 중요한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 라온 시큐어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검증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 보안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보안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라온 시큐어는 모든 국민의 보안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의 정보 보안 지수를 향상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 라온 시큐어의 직원이 되어 국민 보안을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자신이 있으신 구직자분들은요, 라온 시큐어에서 공개 채용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니
직군도요. 기획 직군, 영업 직군, 컨설팅, 개발, 기술, 보안 컨설팅 직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혜민 아나운서가 가장 좋아하는 항목이죠. 기업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기업 문화와 복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기업 문화와 복지가 좋아야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또 회사 생활도 즐거워지니까 당연히 기업의 문화와 복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얼른 알려드릴게요. 우선 라운시큐어 현직자분들의 인터뷰에 의하면요. 딱딱하지 않고 합리적인 분위기 그리고 개발자의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정보 보안에서는 좋은 기업 그리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고 사내 분위기가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현직자분은 워라밸이 좋고 사람까지 좋은 회사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구직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바로 워크 앤 라이프의 준말인 워라밸이 좋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라운시큐어의 주요 서비스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라운시큐어의 서비스는 주로 3가지로, 첫째, 유심 스마트 인증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유심 인증서 보안 서비스, 스마트폰 유심을 활용한 공인 인증서 모바일 앱 서비스, PC와 스마트폰 어디서든 안전하고 쉽게 공인 인증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PC와 USB, 스마트폰 일반 메모리에 저장한 인증서 해킹 방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휴대폰 전자 서명 서비스로 휴대폰의 공인인증서를 이동 및 저장해서 휴대폰에서 직접 서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도 그 서비스 엄청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라운시큐어의 기술이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먼저 소개해드린 기업 중에 이 무인 지하철 시스템 개발사가 데아티아이였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때도 엄청 놀라웠는데 제가 즐겨 쓰는 보안 서비스가 이 라운시큐어의 기술이란 사실에 오늘 또 한 번 놀라네요. 네, 맞습니다. 개발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중소기업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될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혜민 씨, 마지막 하나까지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3번째 서비스는 스마트 사인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문 인증을 통한 전자 서명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개의 기업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유통, 운송, 무역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D&컴퍼니입니다. 조혜민 아나운서, 혹시 코슈메슈티컬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저 알고 있습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렵지만 이 코슈메슈티컬은 화장품과 의약품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에 붙여지는데요. 저 알았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눈치가 백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회사는 혹시 화장품이나 제약회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이번에 만나보게 될 기업은요. 글로벌 에스테틱 그룹 D&컴퍼니인데요. 사실 D&컴퍼니는 제약회사 중에서 미용 성형 관련 TF팀으로 시작을 해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많을 만큼 모티베이션이 있는 회사입니다. 와, 진짜 놀라운 성장을 이룬 회사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여자들이라면 이 피부와 뷰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마도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D&컴퍼니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분야도 알려주세요. 네, D&컴퍼니는 글로벌 에스테틱 그룹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보툴리늄 톡신, 필러,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및 EGF 원료의 양적, 질적 유통 경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는 필러와 화장품 시장에서 선도적 혁신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 관계사인 대웅제약뿐 아니라 고객 접점에서의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강화하고 있으며 30개국 이상의
해외 국가로 진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DN컴퍼니는 제약회사인 거네요. 저도 왠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DN컴퍼니가 취급하는 제품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DN컴퍼니는 건강한 아름다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상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의료기기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퍼펙타, 그리고 페이스템, 테오시알 퓨어센스, 다나에가 있습니다. 주로 안면부 이 주름의 개선 효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름 진짜 너무 싫어요.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네. 거울을 보면서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피부를 보면서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의료기기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입 부위에 따라서 중간 진피층, 깊은 진피층, 그리고 피하층의 주입 등 개인별로 다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전문가와 만나기 힘든 바쁜 분들을 위해서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DN컴퍼니의 대표 화장품으로는 이지듀 EX, 에스테메드, 셀리시스 EX 링클 솔루션 라인이 있습니다. 역시 조혜민 아나운서 발빠르게 코스메틱 라인까지 준비하셨군요. 이지듀 EX, 에스테메드, 셀리시스 라인은 2015년 1월 면세점 입점을 시작하면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병원 전용 화장품 부분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고 2017년까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2018년에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케어 부분 대상을 수상하며 누드 선크림 이지듀 벨벳 프라이머 런칭까지 하기에 이르며 대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지듀 벨벳 프라이머 선크림 써봤는데요. 네. 바르는 순간 피부에 싹 흡수되면서 완전 좋더라고요. 네. 사실 코슈메슈티컬이라고 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많이 접목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DN컴퍼니가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DN컴퍼니만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한 아름다움에 기여할 수 있는 토탈케어 솔루션을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라는 이념으로 모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키워드로 같이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닥터2 닥터 에듀케이션인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매주 3회 이상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전폭적 지지와 관심으로 나날이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국내로 초빙하여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강의를 듣고 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닥터2 디스트리뷰터. DNC의 파트너인 여러분에게 DNC의 키 닥터가 직접 제품에 대해 강의해 주셔서 제품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DNC2 디스트리뷰터로서 DNC는 파트너인 여러분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DNC만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드립니다. 또한 바인딩 프로그램은 국내 유수의 의사 선생님들과 해외의 의사 선생님들을 연결시켜드려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높은 만족도와 관심으로 그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랜드 런칭 심포지엄은 국내에서의 성대한 런칭 심포지엄의 경험을 토대로 각 수출국마다 성공적인 심포지엄을 통해 초기 시장 선점을 발빠르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조혜민 아나운서와 함께 또 크게 5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역시 성장하는 기업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DN컴퍼니에서는요, 소비자들을 위해 홈페이지 내에도 다양한 뷰티 정보, 웰빙 푸드 레시피, 스포츠에 관한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민 씨가 초반에 궁금해 할 만한 주름에 관한 정보도 있더라고요. 방송이 끝나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꾸준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업이면 기업, 소비자면 소비자 모두 만족시키는 이 디앤컴퍼니는 전현직자들도 연차 사용과 구내식당 등 사내복지가 좋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낸 기업입니다. 진짜 대단한 기업임이 틀림없네요.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혜민 아나운서와 함께 그랑몬스터, 버즈빌, 라온시큐어, 디앤컴퍼니 이렇게 4개의 기업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혜민 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고 있는 인재상이죠. 창의적이고 지식을 융복합하는 분들과 잘 맞는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와 관계가 중요한데 전 현직자들의 인터뷰에서도 회사에 대한 신뢰가 느껴져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내 복지나 사내 문화도 더욱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충성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취업이 어렵다는 구직자분들이 많아서 창업으로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요새 N4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4 세대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극심한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잠재력을 지닌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 창업 지원금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또 여유로운 상환 기간으로 공급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창업 지원금은 사업 계획 단계의 청년층부터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스타트업까지 재정 확보가 순탄치 않은 이들에게 제1금융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재원을 조성해서 집행하는 정책 자금의 하나로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 가능성이 우수하다면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또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지닌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 및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청년들은 시장 진입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혁신적인 신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금을 충분히 마련해두지 못했다면 청년 창업 지원금을 활용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 작성, 대면 면접, PT 준비 등 다양한 부분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10명 중 7명은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폐업 사유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동종 업종 간의 지나친 경쟁과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취업 대신 창업하겠다고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평균 창업 비용도 1억 1,919만 원으로 이 중 본인 부담 비용은 6,420만 원이고 외부 조달은 4,58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50%가 넘게 지출되고 있고 사업장의 점유 형태도 약 70%가 임차의 경우로 시작하게 된다고 하니까 지출이 많지만 위험 부담도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구직자분들은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취업의 도피처로 창업의 길을 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희 작지만 강한 기업과 함께라면 일하기 좋은 기업들도 많이 알게 되실 텐데 전공과 또 관심 분야를 살려서 먼저 지원해 보시고요. 또 일하기 좋은 기업 소개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